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올 한 해 부산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5위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입니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3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교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해당 학교는 결국 2년간 임시휴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 아파트도 재개발된다고 사람 하나도 없지. 여기 사람 하나 없지. 여기 너무 하나도 없는 게 학생이 없어. 부산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매년 2천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5, 6년 뒤에는 취학 아동이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가 급감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의 급감이고 결국 우리 부산 교육청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있어서 모든 부분도 정말 축소 재편성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학령 인구 감소의 원인은 결국 저출산과 청년 유출.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청년 5만 4천여 명이 떠나갔고 올해 1분기부터 3분기에도 20, 30대 청년 인구 4,700여 명이 유출됐습니다. 다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연봉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또 부산에서 굳이 이렇게 일을 따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려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면서 부산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2.2%가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혼인 건수가 줄어든 특광 역시는 대전과 부산뿐입니다. 혼인과 직결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3분기 기준 0.64명까지 하락해 서울에 이어 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올해 3분기까지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9,500여 명으로 출생아 수의 2배에 이르러 뚜렷한 데드크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게 되면은 어려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의 문제라든지 주민의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부산시는 2024년 인구 변화 대비 및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예산 7,8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위는 기후위기의 경고입니다. 올해는 계절마다 이상기후가 발생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미래의 부산 일부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1월 둘째 주 해운대 춘천 산책로입니다. 개나리가 피어났고 나뭇가지에는 매화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겨울인데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기며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이기대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바위에 얼음이 매달려 있습니다. 같은 부산이지만 며칠 만에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얼어버렸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온화한 겨울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어떤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제트기류가 느슨해서 거기 한 번씩 치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추운. 올해 부산의 벚꽃은 평년보다 9일이나 빠르게 폈습니다. 기상청이 개화 관측을 시작한 이래 102년 만에 가장 이른 개화였습니다. 장마철인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693mm, 평년의 2배 가까운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학장천과 온천천에서는 불어난 물에 휩쓸린 시민들이 실종됐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미래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간 부산의 해수면은 9cm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은 이 같은 해수면 상승에 더해 100년 이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해일이 부산을 덮칠 경우 2050년 명지동 북쪽의 3분의 2가량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150년에는 명지 북쪽이 모두 침수되고 명지 국제신도시 일부도 침수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향후 해수면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때 향후 50년, 80년, 100년 뒤에는 점점 더 해일의 고도도 높아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침수 피해액 규모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차선영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부산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위기론, 조금 전 보고 온 연구 결과 이외에 더 있다고요? 네, 국립해양조사원은 한반도 해수면이 오는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지만 이 정도면 해운대 해안가와 명지 등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오늘 2030년 해수면 상승의 폭풍 해일이 겹칠 경우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일대가 물에 잠긴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해수면 상승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지 신도시의 경우에도 건설할 때 해수면 상승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시나리오에서 이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선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방제 성능 목표도 상향됐다고요? 네, 이례적인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부산시가 올해 초 방제 성능 목표를 8.5%에서 10.3%까지 상향했습니다. 방제 시설을 비롯해서 방제 계획을 수립할 때 상향된 목표를 적용해서 도시의 가구 처리 능력을 키운 겁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 큰 자연재해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3위로 가봅니다. 3위는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면서 수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결과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야권 중심으로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부산 지역 불안감은 컸습니다. 그 물이 방류돼가지고 대한민국보다 세계적으로 이익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소금을 바닷물을 올려갖고 소금을 만드는데 어째도 그 소금이 전체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대규모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뜨리면서 정치적 도박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모두는 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번 방류를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대응을 계속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 논란 속 8월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 인근 해역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수입과 생산, 유통 등 단계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부산 해역의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이 불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는 수산물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검사 결과 역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어난 7,3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내의 해역 조사 지점을 늘리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의 정상화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선정한 2023년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2위는 가덕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발표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덕신공항이 2035년 개항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엑스포 유치 추진과 연계해 개항 시기가 5년이나 앞당겨졌죠.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의 미래 성장 거점을 확보할 가덕신공항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 과정, 그리고 앞으로 향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가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 공항을 제안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밝힌 가덕도 플로팅 해상공항 추진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부에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후 3개월여 후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한 정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법은 매립식으로 결정됐는데 개항 시기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제시됐던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이 줄었습니다. 2030년 전인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부유식 해상 공항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매립식 공법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채식은 국제 민간 공항으로 건설 및 운영한 선례가 없는 공법으로서 국제 기준 재개정 등에 장기간 소요되고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조기 개항을 위해 실시 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 계획 수립 이후 바로 진행해 공사 착수 시기를 1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치도록 배치해 매립량을 줄여 2년 3개월 가까이 단축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 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기간 단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돼 내년 4월 25일 공단 설립 이후 가덕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개항을 지연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황이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나온 개항 시기보다 5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해 개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 가덕신공항 개항, 수많은 변수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선정한 2023년 부산을 뜨겁게 달군 이슈 1위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참패입니다. 10여 년 전 시민 서명운동으로 시작한 엑스포 유치 도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컸던 만큼 허탈함도 컸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웠던 유치 열기와 부산의 도전 함께 하시죠.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은 컸습니다. 기대 만땅입니다.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하고요. 부산에서 분명히 유치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부산에서 유치가 돼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이 바라는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부산에 도착했던 엑스포 실사단, 개최지인 북항 일대와 을숙도, 유엔 공원 등을 방문하고 문화 행사에 이어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까지 들어본 실사단은 부산의 준비 상황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하지만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29일 새벽 진행된 165개 BIE 회원국이 참여한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 119표, 대한민국 부산 29표, 이탈리아 로마 17표를 받으면서 사우디가 전체 표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간 겁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 지난 10여 년 전 시민 서명 운동으로 시작한 만큼 시민들의 아쉬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정말로 힘든 그런 오늘 너무 정말로 좀 마음이 너무 슬픈 마음으로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부산 입장에선 엑스포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었던 대형 사업이 지연돼 도시의 활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장관과 대기업 총수를 대거 대동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허탈한 부산 민심을 달래고 엑스포와 상관없이 대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대했던 드라마 같은 반전은 없었지만 부산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남긴 부산 엑스포 유치 도전. 부산시는 이번 유치전을 통해 쌓은 외교 역량을 토대로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부산 시민들의 섭섭하고 또 허탈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부산시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에 나설까요? 계속해서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먼저 2030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성과도 있었죠? 네,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 최선봉에 섰는데요. 이 지구 6바퀴 거리를 돌며 강행군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서 실제 부산시의 자매 우호 도시가 기존 37개에서 49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정부와 부산시, 정재계 원팀으로 유치전을 벌여서 부산을 홍보한 덕에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지난 9월 기준 125만 명을 돌파해서 지난해 누적 대비 386% 증가했습니다. 부산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인데 도시 브랜드 평판도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랐습니다. 네, 2035년 엑스포 유치, 부산도 재도전에 나설까요? 네,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엑스포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60조 원이 넘다 보니 엑스포 불발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재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도전에 나선다고 해도 이게 부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다고요? 네, 중국 베이징과 이 독일 베를린이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럽의 맹주 독일까지 유치에 뛰어든다면 이 오일머니를 앞세웠던 사우디와의 유치 경쟁만큼이나 어려운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35 엑스포는 2026년 유치 서류 공식 접수가 시작되고 2028년 11월 개최지가 선정되는데요. 부산의 일자리 창출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필요해서 엑스포 같은 대형 이벤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 사우디보다 1년여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엑스포 유치 재도전에 나선다면 2030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서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나서야겠죠. 네, 부산의 도전이 2035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